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S AI 앵커입니다. 주말 8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산지를 비롯한 제주 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16일 동안 이어졌던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까지 한라산 삼각봉에는 750mm가 넘는 강수량을 보였고 해안 지역에서도 성산읍 수산리에 17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 안팎을 보였고 북부 지역에 16일 연속 이어지던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제주 전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고 한라산 삼각봉에선 한때 초당 28.4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새벽까지 많게는 6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며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른바 반갑 아파트라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제주에서도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개발공사가 추진하는 3도 이동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공사는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맞은편 2개 필지에 각각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아파트 2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에 토지 가격이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책정됩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은 770만 3천 원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고민일 텐데요. 충남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충남에서도 출산 장려 대책을 비롯한 여러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는 것이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제는 생활 인구를 늘리거나 지역이 연합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TJB 대전 방송의 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군 장병들이 논산시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관내 군부대 전역 장병을 대상으로 논산도 알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공을 들이는 겁니다. 주민 외에도 지역을 자주 찾는 사람들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 인구 확대 방안의 하나로 기업체 취업이나 귀농에 관심을 갖는 제대 장병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진로 교육하면서 좀 논산에 대해서 알 수 있던 계기가 되고 후에 또 귀농하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진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소멸 위기에 도내 지자체들은 출산 장려금 지급을 비롯해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1만 명대를 지켜온 논산시가 올해 들어 1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을 비롯해 6만이었던 인근 부여군도 5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서천과 금산군은 5만 명이 무너졌고 청양군은 3만 아래로 떨어지는 등 주로 충남 남부권 지자체들의 인구 저지선이 줄줄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충남 남부시군들은 청년 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복지비 수요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각 지자체는 세컨하우스 단지 구축 등 두 지역 살기 기반과 은퇴마을 조성 같은 생활인구 늘리기 대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논산시가 인접한 부여공주와 공동 경제 권역을 이루는 스몰 메가시티 추진 등 시군 간 광역 경제권 통합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공주, 부여, 논산은 앞으로 모노레일을 통해서 서로 관광 벨트화하고 또 경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스몰 메가시티화하는 것, 바로 공동 경제권의 바로 마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도 군의회에서 공식화되는 등 시군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인구 정책이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청년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전국 4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지난해 추진한 청년정책에 대한 심사 결과 제주를 대통령 표창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는 청년단체 활동 지원을 비롯해 원탁회의 등 청년 권익 개선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청년의 날인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생애 주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제주시 화북상업지역에 남은 상업용지 민간 매각이 불발됐습니다. 제주시는 화북상업지역 채비지 6필지에 대한 민간 매각을 추진했지만 응찰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화북상업지역 내 가장 큰 규모인 주상복합용지는 지난 2021년 말 매각됐지만 낙찰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됐고 이후 낙찰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내부 검토 후 이르면 다음 달 다시 매각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후변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가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90곳에 달했던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241곳으로 25% 넘게 늘었습니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늘어나면서 제주시는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4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소와 돼지, 닭과 오리에 한정된 보험 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돌아다닌 중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 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중국인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채 돌아다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 도주한 A씨는 살던 집에서 붙잡혔는데 A씨와 함께 거주하던 40대 중국인까지 모두 불법 체류 신분으로 확인돼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됐습니다.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카약을 타다 표류하던 50대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 낮 12시쯤 제주시 애월읍 동기포구 앞 해상에서 카약을 타러 나간 50대 관광객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색에 나선 해경은 낮 1시쯤 A씨를 구조했고 A씨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북부 해상에는 오전 11시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1시간 뒤인 낮 12시를 기해 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해경은 레저 활동 시 특보 등 기상 상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대학교의 내년 수시 모집 경쟁률이 평균 4.88대 1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2025학년도 수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800여 명 모집에 8,800여 명이 지원해 평균 4.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경쟁률 4.57대 1과 비교하면 소폭 늘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자유전공의 경우 22명 모집에 200명 넘게 지원해 경쟁률은 9.91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수의예과는 23.75대 1, 약학과 22.14대 1, 의예과 11.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대구와의 경기에서 0대4로 완패하는 등 강등권 위기에 몰린 제주 유나이티드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제주는 내일 오후 4시 반 광주 축구 전용구장에서 광주와 하나은행 K리그1 31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최근 제주는 광주와 4경기를 치러 1무 3패로 승리를 거둔 적은 없습니다. 제주는 11승 2무 17패 승점 35점으로 리그 8위지만 강등권인 12전북과 승점은 2점 차인데다 최하위 인천과의 승점 차이도 4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JIBS 8뉴스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